그녀의 꿈은 어릴 때부터 군인이었습니다. 남자아이들만 끼고 놀며 씩씩하게 자랐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사내 대장부처럼 여겨지곤 했죠. 결국 그녀는 그 꿈을 이뤘습니다. 707 특수부대에서 소령으로 근무하던 중 이번 연도에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소원 때문인데요. 그 소원은 다름 아닌 교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마음을 열었고 그녀는 용산의 고등학교에 부임하게 되죠. 하지만 이 학교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학교는 학폭으로 얼룩져 있었고 폐교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죠. 그녀는 그냥 다니기로 했지만 어느 날 한 사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갑자기 옥상으로 올라가는데요. 대체 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1초 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주는 26살의 나이에 소령 계급장을 달고 예비역이 되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강인함과 냉철함을 선사했지만 동시에 부모님과의 깊은 골을 만들어냈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이 군인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어머니는 현주가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딸은 교사가 되어야 해라며 끊임없이 반대했습니다. 부모님의 조건은 명확했어요. 군 복무 중 대령까지 진급하지 못하면 즉시 제대하고 교사가 되라는 것이었죠. 현주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교단에 서고 싶다는 꿈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삶이 그녀를 단련시켰지만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707 특임단에서의 경험은 현주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되는 극한 훈련,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작전, 동료들과 함께 생사의 기로에서 겪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그녀의 정신력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면도 생겼죠. 모든 상황을 전술적으로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먼저 파악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임용고시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임단에서의 극한 훈련과 작전 수행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상황에서도 현주는 화학 교사가 되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분자 구조와 화학 가능식을 외우며 동시에 교육학 이론과 교수법을 익혀나갔죠.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총을 잡던 굳은 살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분필과 교과서를 들어야 했습니다. 전투복 대신 정장을 입고 작전 브리핑 대신 수업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부모님은 현주가 임용고시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역시 우리 딸이야.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걷는구나 라며 눈물까지 흘렸어요. 하지만 현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마침내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현주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기쁨과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배정받은 학교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학교 정보를 찾아보며 현주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인터넷 검색 결과는 참담했거든요. 학교 폭력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오르내린 문제 학교였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교사들의 이직률도 매우 높다는 정보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첫 출근을 앞두고 현주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임단에서 작전을 앞두고도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현주, 너는 707 특임단 출신이야. 이 정도로 흔들릴 수는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첫 출근 날 현주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교문 앞에서부터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고 복도에서는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곳은 그녀가 상상했던 평화로운 교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전쟁터에 더 가까웠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반항과 적대감이 느껴졌고 일부는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교무실로 향하는 길, 현주는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봤어요. 특임단에서의 삶이 그리워졌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규율이 있던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무법천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다툼들, 선생님들을 우롱하는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바라보는 기존 교사들의 시선까지. 현주는 이곳에서 과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교무실에 들어선 현주는 동료, 교사들의 시선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지쳐 보였어요. 몇 년간 이 학교에서 근무했다는 박미경 선생님은 현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오신 걸 환영해요. 하지만 각오는 단단히 하세요. 이 학교는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박미경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 역시 처음엔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죠. 현주가 첫 수업을 위해 교실로 향했을 때 복도에서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주변 학생들은 그 광경을 당연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고 심지어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즉시 개입하려 했지만 가해 학생은 그녀를 보자마자 대놓고 무시하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새로운 선생님이시죠? 여기서는 선생님들도 우리한테 함부로 못해요.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간 현주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떠들고 있었고 몇몇은 아예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교실 뒤편에서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현주가 주의를 주자 한 학생이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를 꺼내 그녀의 얼굴에 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여기 처음 오셨나 봐요? 우리는 공부 안 해요. 그냥 시간만 때우면 돼요. 다른 학생들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현주를 조롱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려는 현주의 시도는 계속해서 방해받았어요. 어떤 학생은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또 다른 학생은 책상을 발로 차며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주가 화학 가능식을 칠판에 적으려 하자 한 학생이 지우개를 던져 칠판을 더럽혔어요. 선생님, 우리는 화학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졸업하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 말에 교실은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현주는 복도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둘러싸고 돈을 요구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있었어요. 야, 오늘 용돈 얼마나 가져왔어? 형들한테 커피값 좀 내놔야지. 조원석이라는 학생이 무리의 중심에 서서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주는 즉시 개입하려 했지만 조원석은 그녀를 보자 비웃듯이 말했어요. 선생님도 여기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교무실로 돌아온 현주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동료 교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런 일은 여기서 일상이에요. 우리도 처음엔 막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생기죠. 김태수 선생님은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부모들도 이미 포기한 상태고 교장 선생님도 사실상 손을 놓으셨어요. 그냥 큰 사고만 안 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오후 수업 시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이태훈이라는 학생이 현주에게 노골적으로 도전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이 학교 이사장이신데 혹시 아세요? 그는 자신의 배경을 내세우며 현주를 위협했어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버지한테 말하면 바로 잘리거든요. 다른 학생들은 이태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현주를
도전적인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현주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학교 뒤편에서 몇몇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술까지 마시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부 학생들이 수상한 물질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어요. 현주는 그것이 마약일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볼 거 다 보셨으니까 이제 가세요. 조원석이 현주를 발견하고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현주는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707 특임단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적진에서도 이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명확한 목표와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혼자였어요. 동료 교사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고 학생들은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이 눈에 선했어요. 역시 우리 딸은 교사가 되어야 해라고 말씀하셨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특임단에서 배운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었거든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현주, 너는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도 이겨냈잖아. 이번에도 해낼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무법천지 같은 학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겪은 충격적인 하루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학생들의 도전적인 눈빛, 동료, 교사들의 체념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런 기분은 특임단 시절 이후 처음이었어요. 그때도 비슷한 절망감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707 특임단에 처음 배치받았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현주는 당시 22살의 나이로 특임단에 지원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왜 그런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느냐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 특히 부모님의 반대가 가장 심했어요. 어머니는 우리 딸이 교사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자신의 길을 가고 싶었어요. 조국을 지키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거든요. 특임단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훈련이 매일 반복되었어요. 체력 훈련, 사격 훈련, 근접 전투 훈련, 생존 훈련까지 모든 것이 극한의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매일 밤몰래 울었어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동기들 중 몇 명은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첫 번째 실전 작전이었어요. 북한 접경 지역에서의 정찰 임무였는데 현주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적과 마주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은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의 훈련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팀장인 김상현 중령이 현주에게 말했어요. 현주야,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야.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지. 너는 지금까지 잘해왔어. 자신을 믿어. 그 작전에서 현주는 적의 매복에 걸린 동료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부상당한 동료를 안전한 곳으로 이송했어요. 그때의 성취감과 동료들의 신뢰는 현주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역시 이현주야. 너는 진짜 특임대원감이야 라는 동료들의 칭찬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특임단 생활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작전 실패로 인해 심한 자책감에 빠진 적도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해에 있었던 대규모 합동 작전에서 현주의 판단 실수로 인해 작전이 지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상급자들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았고 동료들에게도 민폐를 끼쳤다는 생각에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과 무력감이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어요. 현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특임단 시절의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훈련 중인 모습, 그리고 마지막 날 찍은 단체 사진까지.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간 걸까? 현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고 동료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상현, 중령이 항상 강조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작전에는 항상 돌파구가 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현주는 그 말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도 다시 떠올랐어요. 특임단에서 제대할 때 부모님은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좀 더 안전한 길을 걸어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교사가 되어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주는 그때 부모님께 약속했어요. 교사가 되어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학교는 전쟁터보다도 더 혼란스러웠고 학생들은 적보다도 더 다루기 어려웠어요. 동료 교사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고 관리자들도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였습니다. 현주는 자신이 정말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현주의 눈에 특임단 시절 받았던 훈장이 들어왔습니다. 용맹한 작전 수행으로 받은 표창장이었어요. 그 훈장을 바라보며 현주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현주다. 707 특임단 출신이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 사람이야. 이번에도 해낼 수 있어.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학교는 새로운 전장이었고 학생들은 구해야 할 동료들이었습니다. 조원석과 이태훈 같은 문제 학생들은 제거해야 할 적이었어요. 현주는 책상에 앉아서 노트를 꺼내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전술적 사고를 활용해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단계별 해결 방안을 수립하기 시작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처럼 먼저 학교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주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무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고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어젯밤 세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이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교장실 문을 두드린 현주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민석 교장은 50대 후반의 나이로 이 학교에서 근무한 지 3년째였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깊은 피로감과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현주 선생님, 어제 첫 수업은 어떠셨나요? 교장의 질문에 현주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교장 선생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해 보여요. 오민석 교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부모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고 교육청에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 학생들을 처벌하려 해도 학부모들이 항의하거나 심지어 이사장 쪽에서 압력이 들어오기도 해요. 교장의 말에서 현주는 이 학교의 문제가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현주는 교장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교장 선생님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치를 취할 때 뒷받침해 주세요. 오민석 교장은 현주의 눈빛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다른 교사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현주 선생님, 혹시 군대 경험이 있으신가요? 현주는 자신의 과거를 간략히 설명했고 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정말로 뭔가 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현주는 다시 한번 복도에서 금품 갈취가 벌어지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이번에는 조원석과 그의 무리들이 1학년 학생 하나를 둘러싸고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야, 신입생, 형들한테 점심값 좀 내놔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생활하기 힘들 텐데. 피해 학생은 울음을 터뜨리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현주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걸음으로 다가가서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조원석은 현주를 보자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현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금품 갈취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금 당장 그 학생을 놓아주세요. 조원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다른 교사들과는 확실히 다른 기세였거든요. 선생님,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나 봐요. 우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조원석 뒤에 서 있던 다른 학생들도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현주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심리전이었거든요. 조원석, 맞죠? 나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현주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위압감이 있었어요. 조원석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교사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선생님이 뭔데 우리한테 명령해요? 조원석이 다시 저항하려 했지만 현주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 다 알고 있어요. 금품, 갈취, 폭행, 심지어 마약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조원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약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선생님이 뭘 안다고. 현주는 조원석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교장실로 따라와요. 지금 당장. 현주의 단호한 명령에 조원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교장실에서의 면담은 예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조원석은 처음에는 계속 부인했지만 현주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자 결국 일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민석 교장도 이번만큼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원석, 이번에는 정말 심각해요. 학부모님께 연락드리고 학교 차원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원석이 교장실을 나가면서 현주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어요. 선생님, 후회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선생님들도 우리를 함부로 못해요. 현주는 조원석의 협박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현주의 예상대로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집단으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책상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떠들며 심지어 칠판에 낙서를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현주가 주의를 주자 한 학생이 대놓고 반발했어요. 선생님이 조원석 형을 괴롭혔다면서요? 우리는 선생님 수업 안 들을 거예요. 이태훈도 가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이 학교 이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문제될 거예요. 그는 자신의 배경을 내세우며 현주를 압박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이태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현주에게 도전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특임단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적의 반격에 대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녀는 침착하게 수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소란을 피워도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여러분, 수업 시간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해주세요. 수업이 끝나고 현주는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수정했어요. 조원석과 이태훈이 핵심 인물들이라는 것이 확실해졌고 이들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현주는 노트에 학생들의 관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누가 진짜 리더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조원석이었어요. 그의 뒤에는 서너 명의 학생들이 따라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규칙이에요. 현주는 조원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보죠. 조원석과 그의 무리들이 교실에 들어섰을 때 현주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특임단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적이 먼저 공격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야 정당방위가 성립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를 교장실로 끌고 간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조원석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뒤에 선 학생들도 현주를 둘러싸며 압박감을 주려 했어요. 하지만 현주는 책상에 앉은 채로 조원석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죠? 현주의 담담한 반응에 조원석은 잠시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교사들과는 확실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우리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조원석 옆에 서 있던 박민수가 거들었습니다. 현주는 박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민수, 너는 작년에 다른 학생 돈 뺐다가 경찰서 간 적 있지? 박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현주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지 놀란 거예요. 사실 현주는 어제 밤부터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기록, 상담 자료,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모든 곳을 뒤져서 문제 학생들의 과거 행적을 파악했어요. 특임단에서 정보 수집과 분석을 담당했던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호, 너는 중학교 때 선생님을 폭행해서 전학 온 거 맞지? 김태민, 너는 아직도 부모님이 너 때문에 합의금 갚고 있는 거 알고 있어? 현주가 하나씩 학생들의 과거를 언급할 때마다 그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조원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현주는 조원석의 말을 끊으며 일어났습니다. 조원석, 너는 더 심각하지. 작년부터 학교 주변에서 금품 갈취한 게 15건이 넘어. 심지어 수상한 물질 거래한 것도 알고 있어. 조원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주가 마약 거래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 그건. 현주는 조원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CCTV 영상, 피해 학생들 진술서, 심지어 너희들이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현주의 압박에 조원석과 그의 무리들은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겁을 먹고 물러나거나 아예 상황을 외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더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조원석이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현주는 잠시 침묵을 유지한 후 말했어요. 간단해요. 앞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과 불법 행위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는 거고요. 조원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순순히 들을 거라고? 현주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들어야죠. 안 그러면 이 모든 증거가 경찰서로 넘어갈 테니까요. 그녀는 책상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학생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진, 영상, 증언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조원석과 그의 무리들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선생님, 설마 정말로? 현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로 할 거예요. 너희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현주의 눈빛에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태훈이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이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현주는 이태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태훈,
내 아버지가 이사장이라고 해서 불법 행위가 합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거래에 연루되어 있다면 언론에서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 봤어? 이태훈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배경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현주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너희 부모님들이 알면 어떨까? 자녀가 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학생들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현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줄 거예요. 지금부터 일주일 안에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한다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낼게요. 어떻게 할 건가요? 조원석과 그의 무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민했어요. 잠시 후 조원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현주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일주일도 많아요.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학생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을 나간 후 현주는 혼자 남아서 다음 단계를 계획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조원석과 이태훈이 순순히 포기할 리는 없었거든요. 분명히 더 큰 반격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현주는 휴대폰을 꺼내 몇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특임단 시절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경찰서에 있는 지인에게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주에게는 든든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학생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들의 약점을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학교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도 찾아냈어요. 김지훈이라는 학생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조원석 무리에 속해 있지만 마지못해 따라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현주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모두 현주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어젯밤 조원석과 이태훈이 자신들의 무리를 총동원해서 현주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박미경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현주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침부터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조원석이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겠다고 했다는. 현주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첫 번째 수업 시간, 현주가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원석 무리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까지도 현주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조원석이 밤새 학생들을 설득하고 다닌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적이다. 모두 힘을 합쳐서 저항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수업을 시작하려는 현주에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오늘 수업 안 들을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괴롭혔잖아요. 학생들의 집단 저항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현주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상황도 특임단에서 경험했던 게릴라전과 비슷했어요. 적이 민간인을 앞세워 저항할 때는 무력으로 제압하기보다는 심리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래요. 수업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대신 여러분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현주의 예상과 다른 반응에 학생들은 당황했어요. 보통은 화를 내거나 강제로 수업을 진행하려 했거든요. 현주는 칠판에 숫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2,500만 원. 이게 뭐 하는 돈인지 아나요?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궁금해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과 졸업한 사람의 평생 소득 차이예요. 한 달로 치면 대략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현주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대학까지 졸업하면 얼마나 차이 날까요? 현주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했어요. 조원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도 돈 벌 수 있어요. 현주는 조원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요? 불법적인 방법 말하는 거죠? 그럼 교도소에서 보내는 시간도 계산에 넣어야겠네요. 10년간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손실일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주의 말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거든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금품 갈취, 폭행, 마약 거래, 이런 것들의 끝이 어디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학생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원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우리 사정도 모르면서. 현주는 조원석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내 사정?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와 살고 있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나쁜 일에 연루된 거죠? 조원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본래는 착한 아이였을 텐데 환경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진 거잖아요. 현주의 말에 조원석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의 사정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거든요. 모두 그를 그냥 나쁜 아이로만 봤었습니다. 그때 이태훈이 나섰어요. 선생님, 감상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우리는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교실 문이 열리며 다른 반 학생들까지 들어왔어요. 총 20명 가까운 학생들이 현주를 둘러쌌습니다. 선생님,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태훈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현주를 압박하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현주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재미있겠네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지금 와주세요. 잠시 후 교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과 함께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은 순간 당황했어요. 경찰이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현주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집단으로 교사를 위협하는 것도 범죄예요. 특히 이태훈, 너는 아버지가 이사장이라고 했지. 그럼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시나요? 집단으로 교사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학생들은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현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용서해 줄게요.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녀는 경찰관을 바라보며 말을 마무리했어요. 조원석이 먼저 포기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의 사과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따라했어요. 이태훈만이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그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약속한 대로 해주세요. 모든 불법 행위 중단.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와 배상. 그리고 앞으로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 할 수 있죠? 현주의 질문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관들이 떠나고 학생들도 각자 자리로 돌아간 후 현주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큰 산을 넘은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했거든요. 대규모 대결이 끝난 후 학교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원석과 이태훈을 비롯한 문제, 학생들이 약속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복도에서 벌어지던 노골적인 금품 갈취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현주는 이 변화를 더욱 확고히 만들기 위해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어요. 가장 먼저 현주가 주목한 학생은 김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조원석 무리에 속해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마지못해 따라다니는 느낌이 강했어요. 현주는 김지훈을 따로 불러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김지훈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답을 피했지만 현주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김지훈의 사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어요. 김지훈은 가정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조원석 무리와 엮이게 된 거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런 짓 하기 싫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해서. 김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현주는 김지훈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지훈아, 학교에서 근로 장학생 제도가 있는 거 알고 있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어. 그녀는 김지훈을 도서관 사서 보조 일자리에 연결해주고 동시에 학습 지도도 시작했어요. 김지훈은 원래 수학에 재능이 있는 아이였지만 환경 때문에 공부를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김지훈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원석 무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김지훈의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야, 지훈이가 진짜 달라졌네. 요즘 공부까지 하더라. 김지훈의 변화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현주는 김지훈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에게도 접근했습니다. 조원석 무리에 속했던 박민수는 원래 그림에 소질이 있는 아이였어요. 현주는 그를 미술부에 가입시키고 학교,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재호는 체육에 관심이 많았는데 현주가 체육부 선생님과 연결해서 방과 후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변화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원석과 이태우는 여전히 현주를 경계하고 있었고 기회가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태우는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현주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이사장이 현주를 교장실로 불러서 너무 강압적으로 학생들을 다루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압력을 가한 거예요. 하지만 현주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사장에게 학교의 변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했어요. 이사장님, 최근 한 달 동안 학교 폭력 신고가 80% 감소했습니다. 학부모 민원도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실제로 수치가 증명하는 변화였기 때문에 이사장도 더 이상 현주를 압박할 수 없었어요. 동료 교사들의 반응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주의 방식을 우려했던 박미경 선생님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현주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학생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김태수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현주 선생님 방식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현주는 동료, 교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지도 방법을 공유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논의했어요. 학생들을 적으로 보지 말고 구해야 할 대상으로 보세요. 그들도 누군가의 자녀이고 미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현주의 조언에 교사들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지훈이 수학 성적이 급상승하자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도 지훈이처럼 공부 도움 받을 수 있나요? 공부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 보충 수업을 시작했어요. 조원석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주가 그의 가정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 하자 조원석의 경계심이 점점 누그러져 갔어요. 선생님, 정말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조원석의 질문에 현주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완전히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 시작해야 해요. 조원석은 현주의 도움으로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현주는 조원석을 위해 개인 과외까지 해주며 그의 변화를 도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믿어주는 것 같아요.
이태훈의 변화는 가장 더뎠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배경을 믿고 있었고 현주에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모두 변하자 이태훈도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도 현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 현주는 이태훈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변하고 싶다는 진심을 보여줘야 해요. 이태훈은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하나씩 사과하기 시작했고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배상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태훈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기 말이 되자 학교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던 욕설과 소란은 사라졌고 대신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진지한 토론소리가 들려왔어요. 교사들도 활기를 되찾았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주는 이 모든 변화를 바라보며 깊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 교사 생활 잘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역시 우리 딸이야. 교사가 천직인 것 같구나.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현주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려운 학교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학기가 끝나갈 무렵 현주는 교실에서 혼자 앉아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학교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절망감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 정말 격세지감이었어요. 그때는 이런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즐겁게 체육 수업을 받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진지하게 공부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지훈이 교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선생님, 수학 문제집 다 풀었어요. 검사해 주실 수 있나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스스로 문제집을 사서 풀어올 정도가 되었어요. 현주는 김지훈의 문제집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네요. 이 정도면 내년에 대학 진학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김지훈의 뒤로 박민수도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어요. 선생님, 이번에 그린 그림도 봐주세요. 미술 선생님이 콩쿠르에 출품해보라고 하셨어요. 박민수의 그림 실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현주가 그를 미술부에 연결해준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폭력적인 성향은 사라지고 대신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학생으로 변모했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요. 이 정도면 콩쿠르에서 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주의 칭찬에 박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기뻐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나쁜 일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박민수의 고백에 현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교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조원석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검정고시 시험이에요. 마지막 점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조원석의 부탁에 현주는 기꺼이 응했어요. 원석아, 정말 많이 변했구나.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현주의 말에 조원석은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조원석의 진심 어린 사과에 현주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태훈도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장 변화가 어려웠던 학생이었지만 결국 현주의 끈질긴 노력에 굴복하고 변화의 길을 선택했어요. 선생님, 아버지께서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세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뵙게 해드릴까요?
이태훈의 말에 현주는 놀랐습니다. 그토록 현주를 압박하려 했던 이사장이 이제는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다니요. 태훈아, 내가 이렇게 변한 게 가장 큰 보답이야. 내 아버지께도 그렇게 전해드려. 현주의 말에 이태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잘못된 길을 걸었을 거예요. 이태훈도 이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 현주는 다시 혼자 남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학교는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책상 서랍에서 특임단 시절 받았던 훈장을 꺼내 바라봤어요. 그때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자신의 진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교사 생활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다 변했어요.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야. 처음부터 교사가 천직이라고 생각했어. 그 어려운 학교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전화를 받으셨어요. 현주야, 너 정말 대단하다. 군대에서 배운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는 진짜 우리 딸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부모님의 칭찬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군인으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교사가 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리더십과 책임감,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모두 교사로서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동료 교사들도 현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박미경 선생님은 현주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교직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고, 김태수 선생님은 현주 선생님의 방식을 배워서 저도 학생들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현주를 불러서 격려했어요. 현주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학교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학기 말 성과 발표회에서 현주는 학교의 변화 상황을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학교 폭력 발생률 80% 감소, 학생 출석률 90% 이상 향상, 학부모 만족도 대폭 상승, 교사 이직률 제로 달성, 모든 수치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참석했던 교육청 관계자들도 현주의 성과에 감탄했어요. 이현주 선생님,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다른 학교들과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 장학사의 말에 현주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집에 돌아온 현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교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특임단 시절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그때의 자신도 자랑스러웠지만 지금의 자신이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목표였지만 교사로서는 학생들을 구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현주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 학기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쟁터가 아닌 교실에서 승리한 여전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총을 든 군인에서 분필을 든 교사로, 적을 물리치는 전사에서 학생들을 구하는 멘토로 완전히 변모한 이현주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첫 번째 전투가 끝났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전장 속에서 현주는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지만 그녀가 싸운 건 단순히 학생들의 폭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부모님과의 갈등,
그리고 교사로서의 자리를 찾기 위한 내면의 갈등도 함께 해결해 나간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닌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선주의 선택과 싸움, 그리고 변화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